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남조선 총독부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보니까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더라. 그래서 북에서 파견한 총독부 아니냐. 북에서 남으로 파견한. 그래서 남조선 총독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북의 주문, 보수를 타파하라.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이걸 문재인 정권이 아주 줄기차게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유한국당을 죽이는 데는 실패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완전히 부활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문재인이 정말 천하의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명이다. 죽은 박정희를 살려냈어요. 감옥 가 있는 박근혜를 살려냈어요. 태극기 부대를 살려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부정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죠? 완전히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문재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역사의 참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재작년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이기기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회찬 죽이는 거 보고 내가 확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아, 이놈들은 저가 필요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놈들이다. 완전히 악마의 집단이다. 그래서 파헤쳐 보니까 진짜 악마의 집단이 맞아요. 그래서 그죠? 그때부터 자유한국당조차도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6.13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막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꿀 앉아가지고 그죠? 이 태도 보세요. 얼마나 공손한지. 이 사람들이 진심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면 더 좋지. 진심이 아니라도 그죠? 주권자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하잖아. 이거는 그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놈들은 어떻게 해요? 지가한테 걸거치면 다 적이고 죽일 놈이고 낙인 찍고 그죠? 악랄한 온갖 악랄한 이 보복을 다 해요. 민주당 인간들은.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 사람들 잘못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선거에 접다는 거 보이지. 그렇지만 여튼 주권자의 심판에 딱 승복하고 자기 잘못을 그죠? 집단적으로 이렇게 빌고 있잖아. 이것만 해도 나는 자유한국당 그래도 괜찮다. 저 사람들은 주권자에 승복할 줄도 알고 여론에 순응할 줄도 안다. 그만만 돼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현수막까지 걸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깨지고 난 그 전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왕에 선거에 이긴 거, 대세를 잡은 거, 자유한국당 죽이기로 나갑니다. 완전히. 그런데 죽이기의 그 시발점이 어디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의 입으로부터입니다. 김정은이 제가요 김정은을 절대 낮게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그 압박을 뚫고, 그죠? 자기 체제를 수호할 수, 하여튼 북한을 수호할 수 있는 그 무력을 완성했다는 거. 그거 하나.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수령의 나라에서 북을 인민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공개 선언했거든요. 인민의 충복이 되겠다고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아, 김정은이가 정말로 수령의 나라에서 인민의 나라로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저런 방향만 잡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제법 해요. 내가 이 관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요, 북의 교과서를요, 완전히 그냥 일반 보통 국가에서 쓰는 교과서 방식으로 재편을 했대요. 그 북한에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북한 책들 보면요, 김일성 교시, 김정은 교시 없으면 얘기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그 교시를 없애는 것만 또, 그죠? 혁명이에요, 혁명. 그래서 나는 김정은한테 굉장히 기대를 걸었단 말이에요. 아, 역시 저 친구가 유럽물을 좀 먹어놔 놓으니까 역시 보는 안목이 낮구나.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렇게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김정은이가. 말만 해놔놨지. 여하튼 김정은이가 2015년도 1월에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통진당이 해산되고 남쪽에서 이제 말하자면 친북 세력이 거의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돼 버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2018년 5월부터요, 북의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가지고, 북에는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관영 매체입니다. 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스피커 대놔놓고 해주는 게
관영 매체입니다. 그 언론이 아닙니다. 총동원해가지고 홍준표와 한국당에 대해서 지랄 발광을 떤다는 등등. 홍준표가 요즘 노는 거 보면 지랄 발광 뜨는 거 맞긴 맞아요. 연일 욕설을 퍼부었다. 이게 5월 8일자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에 북한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갈 곳은 무덤뿐이다 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도 계속 비난을 퍼붓습니다. 북에서 그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을 북에서 어마어마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9월 10일) 날 보니까 보수 세력들이 이제 보수 정당 인사들도 그렇고 보수 세력들이 유튜브를 거의 장악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보기에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라. 대부분 유튜브가 거의 반북 세력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한국 보수 정당은 유튜브 깡패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 그 대표적인 인사들 그죠? 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한국일보에서 이 홍준표, 황교안, 북한이 관심 갖는 보수 인사들 이래가지고 그 아예 기사를 썼어요. 워낙 공격을 해야 되니까. 여기 또 이제 김무성이도 주 공격 대상입니다. 북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유한국당 맹비난 있잖아, 그죠? 북에 대해서 나쁜 소리도 아니고 좋은 소리라도 그죠? 한마디만 하면 거의 뭐 발광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거는 남에 대해서 그죠? 온갖 얘기 특히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뭐 지근지근 밟아놓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김영남이 공개석상에서 그 마침 녹음이 됐어요. 그게 북한에서 했던 얘기가. 그게 참 놀라워. 남녘동포도 보수 타파 운동에 나서라 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2018년 10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 보수 괴멸, 보수를 다 여튼 작살내버려가지고 퇴출시켜라. 그래서 이제 이 매체는 극악한 그 홍준표에 대해서 동족 대결광, 동족 대결만 추구하는 미친개이, 특대형 범죄인 박근혜하고 짝이 되어가지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는 권력에 환장한 정신병자다. 이미 전에 감옥 귀신이 되어버린 이명박 박근혜 역도와 함께
홍준표도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 민심의 요구다.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여튼 최악의, 북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을 퍼붓는 겁니다. (10월 11일에는) 북노동신문이 자유한국당에 또 맹공격을 퍼붓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북한 선전 매체가 태극기 부대와 자유한국당도 맹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2019년 들어가준 연일 자유한국당 막 그 연을 때립니다. 연일 때리면서, 이때가 뭐냐 하면요, 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자유한국당을 막 굉장히 때려놔요. 자유한국당을 극도로 위축시키자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문재인 정권을 옆에서가 아니고 위쪽에서, 북에서, 그죠? 막 도와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말하자면 괴멸돼야 될 당, 극악한 당, 그래가지고 극도로 위축시켜 놓자는 게 북의 작전입니다. 그래야 패스트트랙이 쉽게 통과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이 당대표 됐죠. 그죠? 막 공격을 합니다. 황교안이가 문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몸값 올리려는 흉계다. 그 다음에 2019년 4월 18일 날은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북매체에서 촛불 민심 반하는 자유한국당 해체가 숙명이다. 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근데요, 요 나흘 후에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 게시판, 그죠? 거기에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이 올라갑니다. 북에서 해체가 숙명이다 하고 나흘 후에. 그래서 자유한국당 해산을 단순히 정권 차원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대중투쟁으로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압살해버려야 된다. 남에서 만약에, 그죠? 북에 대해서 인민봉기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라 할까? 아마 남쪽으로 막 핵무기까지 안 쏘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5월 25일에는 자한당은 파쇼 독재 쓰레기당이다. 그래서 북한이 극단적 논조로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 보수 타파 자유한국당 해체를 거의 선동하다시피 했다. 김영남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쭉 보면요, 남북이 아니고 북남 주종관계라는 게 확인돼요.
북의 정권과 남의 정권이 주종관계다 하는 게 확인이 돼요. 말하자면 북에서는 주문을 하고 남에서는 그걸 받들고 하는 관계가 딱 보여요. 그 앞장에 누가 섰냐? 이해찬이가 섰습니다. 그래서 북이 대남 주문, 남쪽에 대해서 주문한 게 뭐냐 하면은 이건 북의 정권이죠. 그죠? 정권이 주문한 거죠. 보수를 타파하라,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해찬이가 북에 가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냐? 정권 안 뺏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을 반국가 단체로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여하튼 국가보안법을 손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평양 가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 가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그지요? 조선일보 보도가 아닙니다. JTBC 보도입니다. 손석희 JTBC. 손석희는 어디까지나 저 편이죠. 문재인 정권 편입니다. 이쪽 편에서 한 얘기예요. 이쪽 편이 봤을 때도 이건 너무 나았거든. 지난 4일 1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관 반북단이 평양을 찾았을 때인데, 살아생전에 정권 뺏기지 않겠다,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라고 이해찬이가 말한 대목이다. 이건 좀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방북 둘째 날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북한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정권 안 뺏겠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한국의 주권자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주권자한테 우리가 정권 안 뺏기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으니까 우리를 지지해 달라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평양에 가서 평양의 실권자들 앞에서 이런 맹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일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앞잡이일까? 이해찬이가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안 뺏기게 당을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거 상전 앞에 하는 얘기죠. 우리 구역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앞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 대표를 만나 보수 타파를 언급한 뒤 나온 발언이라 논란은 더 커졌다. 보수 타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절대 권력 안 뺏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보스 앞에 부하가 하는 짓이죠.
김상임 부위원장은 남녘동포도 힘을 합쳐서 보수타파 운동에 운운운 말했습니다. 김병준은 이 상전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 다음에 김성태는 어디 할 데가 없어 평양에 가서 국가보안법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냐. 그건 한국이 주권자 앞에 하든지 국회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미국 가서도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이런 아부는 안 해요. 그래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성명을 내가지고 김영남과 이해찬이 북측의 통일전선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 통일전선 단일 대우도 아니에요. 이해찬이가 떠받드는 거예요, 그냥. 무슨 통일전선은 대등한 관계에서 같은 전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등한 관계예요. 쫄따구 노릇하는 거지. 그래서 홍익표가 민주당은 또 이게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해요. 구태연한 색깔론과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반공이다 안 돼. 이거는 북한 가서도 해서도 안 되지만은 미국 가서도 이 짓 하면 안 돼요. 어느 나라 가서든.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이, 그게 정권 획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왜 평양에 가서 맹약을 하냐는 거지. 여기 보면요, 북남 추종 관계가 확인돼요. 북이 김영남이가 11년인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북의 그죠? 형식적인 국가 수반은 김영남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김영남이가 공개적으로 보수타파를 주문을 합니다. 그게 스피커로 확인이 됐죠. 근데 남의 집권당의 대표 이해찬이 가가지고 진보 정권이 절대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보수한테 절대 안 뺏기겠다. 형님,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처리해가지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주문과 다짐을 하는 관계라는 건 빤한 관계죠. 그죠? 상하 관계죠. 그래서 문 정권에 있어서 북 정권은 상전이다. 모시는 곳이다. 반면에 같은 한국의 대한민국의 공당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가 123석 되고 자유한국당 122석 됐죠. 딱 한 석 차이 났던 그 정당에 대해서 정당을 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일까? 그래서 이런 주문이 있자 남쪽에서 주사파의 자유한국당 해체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8년 10월 초에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갔을 때 김영남이가 보수타파를 주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호응해가지고 이해창이가 다짐을 하죠. 평양 다짐을 합니다. 소위 이 평양 다짐입니다. 그러고는 2018년 11월 7일 날 서울에서 김정은 수호대가 뜹니다. 백두칭송위원회. 그 백두혈통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 다음에 남쪽 방문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2018년 11월 7일)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등 13개 단체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위대하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며, 이거는 그 김정은의 이 방문과 남북 교류를 환영하며 이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죠? 이들은 충북 단체 정도가 아닙니다. 친북이 아닙니다. 북한하고 친해야 돼요. 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종북을 넘어가지고 충북 단체입니다.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단체입니다. 이건 안 돼요. 왜? 트럼프한테 충성해도 괜찮아요. 김정은한테는 왜 안 되냐? 1인 독재 체제는 안 돼요. 어떤 이유로도 안 돼요.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지를 바라보며 백두산 천지의 마르지 않는 물에 붓을 적셔 통일의 새 역사를 중단 없이 써가자고 한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웅대한 뜻과 백두산 결의를 열렬히 칭송합니다. 이런 말에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속아 넘어가. 이게 아무 내용도 없는 겁니다. 아니, 백두산 물에 붓을 적셔서 글씨 쓰면 글씨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이런 뻥을 치고 있어. 실제적이지 않은 환상적인 얘기를 사람들한테 민족의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민족 희로 뽕을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탈북자 단체 대표 박상학, 이 사람이 끝없이 북한에다가 뭡니까 삐라 보낼락 한 사람이죠, 그죠?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구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백두수호대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남쪽에 백두수호대가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냥 북의 이 국무위원장으로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 백두수호대라는 곳에서 태영호를 겁박을 해요. 태영호 누군지 알죠? 영국 북한 영국의 북한 공사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제목이 보세요. 태영호 협박, 민족 배신자 최후 알 것. 이 사람이 자꾸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강연하지 마. 뭐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협박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그 방송국을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이 방송국 찾아가가지고 이게 2018년 12월입니다. 태영호 공사 칼럼을 더는 싣지 마라. 이들은 태영호에게 마지막 경고, 배신자의 최후, 반국가 활동. 이때 반국가 활동은 뭐겠어요? 북한, 반 김정은 활동이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국가는 어디란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국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일제히 보냈다. 또 사무실 전화를 가지고 태영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더 이상 강인의 방송에 출연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의 이광백 대표는 백두수호대가 찾아왔다. 얼굴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피켓과 유인물을 들었다. 박정희가 선글라스는 왜 꺼? 왜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이 백두수호대를 좀 만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이광백이라는 사람이 주사파 출신 모양이에요. 주사파 출신인데 그 민족이라는 그 히로뽕 환상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민족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되면요, 모든 게 민족 중심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수호 세력이냐, 반민족 세력이냐, 친민족 세력이냐, 반민족 세력이냐, 요래 딱 나눠가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눈은 아주 막.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대외적인 어떤 협상도, 그죠? 조금만 여튼 양보를 하거나 하면 그게 반민족자가 되는 거예요.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늘 있잖아, 그죠? 타협을 해야 되고 하잖아. 그 주사파 운동, 학생 운동 때문인지 그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쓰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사파 운동했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북의 그 주체 사상, 그 맹탕이거든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주체 사상은 딱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수령을 위하여. 딱 그 말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주체 사상이에요. 오직 수령을 위하여. 내가 주체 사상 전설을요,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두수호대 회원들에게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해보자. 너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유인물에 있으니까 별로 할 얘기 없다. 우리 가겠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대화도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2018년
18년도에 그러니까 우선 그 김정은 찬양, 그 다음에 그 반북 탈북자에 대한 공격을 하다가 2019년 들어서면서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으로 싹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에서 그죠? 2018년 그 한 5월경부터 이 뭐 보수타파 자유한국당 공격, 자유한국당 해체 이런 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 아까 우리 봤죠? 격렬하게 얘기한 것. 남에서는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냐 하면은 작년 2월 14일 날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 이래 보면요. 맨날 여기 앞장서는 사람요. 박서구이 나오죠. 그죠? 요 사람입니다.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요 사람 맨날 시위, 한국 시위 대장. 그래서 5.18 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각계 기자회견 이래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신호탄이 되자 언제는 진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전당대회를 킨텍스에서 했는데, 일산의 킨텍스에 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전당대회를 막, 앞에 가가지고 깽판을 친 거예요. 시위를 하고. 신고도 안 한 시위예요. 여기서 한 게, 괴물 한국당 해체하라. 기습 시위에 아수라장된 전당대회. 남 전당대회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민주노총, 자한당 규탄 시민연대,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촛불 대학생, 청년들 등 시민단체 소속 수십 명이 나타나 기습 시위를 벌였다. 역사 왜곡 정당 해체하라. 괴물 자유한국당. 부끄러운 역사 외교. 온 국민이 분노한다. 등등. 그리고는 3월 23일 날, 작년 3월 23일 날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을 본격 시작합니다. 이 돈 없는 자유한국당 다시 촛불 들자. 여기도 딱 저 있죠. 박서훈. 참. 이 양반도 참. 나도 이 양반 한번 봤어요. 내가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있을 때, 거기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뭐, 얘기를 몇 번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구한말과 일제감령기 36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다. 그 역사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자리 잡았다. 그들이 바로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은 토착 왜구다. 이제 3월 달부터 그죠? 3.1절 기념식 때 누가 선동을 하냐 하면은 문재인이 직접 나가지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 토착 왜구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자유한국당 공격하는
그래서 4.23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고 이런 말을 그 기자회견에서 참여호소 기자회견에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이 한 말이다. 실제로요, 친일파가 자유한국당에 더 많으냐, 민주당에 더 많으냐, 그 선대가. 지금 친일파가, 지금 사람들을 뭐 이미 해방되고 70년이 됐기 때문에 뭐 직접 친일한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없는데, 그걸 따져보니까요, 민주당이 훨씬 많아. 훨씬 악질적이야. 헌병 5장 이런 거 하고. 정말 제일 친일파 중에서 제일 악질이 군대 갖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일본군 장교한 거, 그죠? 총 들고 일본 위에서 싸운 놈이니까. 박정희 같은 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순사, 일본 헌병, 이게 최첨단에서 한국인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그게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이 친일 공무원, 일제 앞잡이 된 공무원들이 있어요. 농정관계 특히 맡은 사람. 문재인이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에요. 친일파가 훨씬 민주당이 훨씬 많은 걸, 그것도 더 악질적인 친일파가. 그래서 그죠, 이놈들은요 전부 남한테 낙인 찍고 뒤집어 씌워 가지고 자기들은 모면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아주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촛불 정부가 들어선 뒤 개혁이 완성돼야 하는데도 지지부진하다. 토착 왜구들 입 때문에 이 나라 정치는 망해가고 있다. 아니, 개혁이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과 실정과, 그죠? 그 다음에 범죄를 상대방한테 몽땅 뒤집어 씌우고 저놈이 죽일 놈이다 하는 게 그게 민주당 하는 꼬라지들입니다. 자유한국당보다 100배 악질 놈들입니다. 자유한국당 어리석은 구석이 많아요. 웃긴 인간들도 뭐 너무나 많지만은 그래도 어리숙해요. 이렇게 악질은 별로 없어요. 보세요. 3.23 범국민 촛불대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이 백두칭송 그 수호대 그게 주축이 어디냐면 민중당하고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란 데예요. 얘들이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해체송을 외치고 있어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친일을 하면 얼마나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친일이, 대한민국 정당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정당이 친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민족 대 민족 대결로 몰아가가지고 북과 남은 한 편이다. 그죠? 그리고 일본과 자유한국당은 한 편이다. 이래가지고 자유한국당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전부 이 사람들이 로봇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 진보연합이나 민중당이나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번 강의 때 제가 옛날에 민중당 했다 그랬는데 장기표하고 같이 장기표 그 민중당
할 때, 그때 내가 같이 했다고 그랬더니, 지금 이민정당으로 착각한 사람인데, 이민정당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옛날에 민정당. 여기 또 민정당 같이 했던 분도 한 분 오셨네. 보세요.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구속수사 이래요. 아니 도대체 그죠? 한국의 주권자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을 거의 같은 수로 뽑아줬잖아. 그죠? 그러고 득표율은요, 2016년에 지금 현재 국회, 그죠? 그 현재의 득표율은요, 자유한국당이 38.3%, 그 다음 민주당은 37%예요. 지역구에서. 그 다음에 전국구에서 비례대표에서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높아요. 아니 지지율이 훨씬 높은 정당을 보고 해체하라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왜 히틀러 후손들인가? 주권자, 저보다 많은 주권자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 아니에요. 거부한 놈들 아니에요. 이런 막대 먹은 인간들이에요. 놀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여라 해요. 왜? 보수 타파하라고 하니까. 북의 로봇이 돼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병처럼. 자유한국당을 왜 해체해야 되고, 황교안이 뭘 잘못했는데 황교안을 구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짜 참, 그냥 세뇌된 사람들 같아. 세뇌된 로봇 같아. 그러고 요 보면요, 애들 동원해가지고 막 하는 게 많아요, 애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전부. 완전 애들 아니에요. 에? 어른 누가 있어요?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애들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하는 짓이. 이 사람들요, 진짜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저렇게 세뇌되고 나면요, 평생 안 바뀌어요. 나라 큰일이에요. 저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래가지고요, 운동권 출신 중에 자식들하고 관계 좋은 사람 드물어요. 왜? 강요를 자꾸 하니까, 자식한테. 그 다음에는 이 민중당, 이 대진연가는 진보연합, 대학생 진보연합, 그죠? 그쪽에서 나경원이를 집중 공격합니다. 왜 집중 공격할까? 나경원이 원내대표거든.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막는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나경원 아니에요, 그죠? 나경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경원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2차례는 점거해요. 한 번은 사무실에, 한 번은 의원회관에, 나경원 의원 그 사무실에. 자유한국당 해체 청와대 청원. 그래서 이제 이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청와대 청원입니다. 사이버 시대에는 현장 보다가 이런 데 힘을 쫙 모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죠?
요즘 대중운동요, 안 돼요. 웬만해가지고는 참여 안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해체운동을 해도 저끼리만 가지 따라주지를 않은 거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이버상에서 청와대 이제 그 게시판을 이용해가지고 이 자유운동 해체운동을 합니다. 이즈음에요, 북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휘몰아치기를 합니다. 이즈음에. 아까 읽어드렸죠? 촛불 민심 반환은, 북한이 저희가 촛불 민심을 반길 인간들이 아니죠. 북한에 촛불 나오면 어떻게 될까? 드르륵 끝이에요. 북한에서는 촛불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촛불이 나온다 해도 드르륵 끝이에요. 그냥 안 해요. 그거는 천안문보다 훨씬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요. 어떤 집단인데 그 권력이. 그런 사람들이 그죠, 촛불 민심에 반한다. 촛불 운운하는 게 너무 웃겨요. 북도. 어? 아니, 저거는 촛불 아니라 호롱불도 못 켜는 주제에 말이야. 어? 성냥불도 못 켜잖아. 자유한국당 해체가 숙명이다. 요게 4월 18일 날 나왔는데요. 여기서 자유한국당 해체 이것이 민심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세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여 가진 못된 짓을 다해온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숙명이며 이것이 남조선의 민심이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해산 대중투쟁으로 이어나가야 자유한국당은 파쇼 쓰레기단이다. 이렇게 막 휘몰아치니까 남쪽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체 청와대 청원을 합니다. 4월 22일입니다. 4월 18일 날 북에서 숙명이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해체가 숙명이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청원을 받았는데 사상 최대 183만 명 이 참여했어요. 대단하죠? 이걸 보고 그죠? 아, 한국이 자칫 잘못하면은 히틀러 체제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중을 그죠? 정권이 필요에 따라서 동원할 수 있다면 이거는 히틀러 체제 가는 거 아주 쉬워요. 대중의 어리석음과 그죠? 그 극소수의 사악함이 어우러지면은 그런 체제로 가요. 이 사람들은 저희가 놀아나고 있던 것도 몰라. 183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해체 이것이 민심이다 발표 4일 후에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청와대가 조선 총독부, 남조선 총독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당 한국당 해체 운동의 어떤 그 뭐예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거요. 조선 총독부가 반일 방멸 내는 거 하고, 그죠?
청와대가 반북 방문을 내는 거 똑같아요. 다릅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되는 게 청와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슨 짓을 하냐? 청와대가 보수 타파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더불어민주당이 민족 자주 세력이고 민주 세력이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해방 후에 친일파 소굴이 어디냐? 한국민주당입니다. 김성수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친일파의 소굴이에요, 거기가. 한국민주당이라는 데가. 그래서 미국 만세를 부르고 이런 당이 한국민주당이에요. 무슨 민족 자주. 무슨 독립운동. 골 때리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싹 변신을 해가지고. 그죠? 아무 근거도 없이 자유한국당은 토착외구다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 뿌리가 친일 지주당이고 호남이 뿌리입니다, 이게. 호남 부자들, 호남 지주들 당이에요, 이게. 그 아지트가 됩니까? 동아일보고. 이걸 이어온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강력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 사실인데 이거는 YSDJ잖아, 그죠? 말하자면 이철성이 같은 놈은 영 완전히 사꾸라고.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끌고 간 상두마차죠. 그러니까 이래요. 사상적 깊이나 그 다음에 정책적 능력이나 이런 건 DJ가 탁월해요. 근데 현장에서의 어떤 투쟁력이나 돌파력은요, 이건 또 YS가 압도해. 싸움은요, YS가 주로 했어요. 김영삼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하고 운동권이 특히 전대협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민주당이요, 주사파 세력으로 슬슬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주사파 정권으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그래서 문재인과 운동권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파괴하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가 아니고 파괴했다 이미. 킹크랩 굿했다. 댓글로 대통령 됐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 언론, KBS, MBC, YTN, 교통방송 완전 다 장악했잖아. 저 사람 다 내려 꽂아가지고 뉴스란 이 시사 관련은 전부 저 똘마이들 다 앉혔잖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민주 언론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착각했지. 이명박이하고 박근혜하고 싸우면 민주주의인가? 아니죠. 깡패도 이명박 박근혜하고 싸울 수 있어요.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런 사람들 전부 있잖아. 그냥 그 패거리들이야. 그 다음에 선거를 완전히 지금 멋대로 조작하는 게 드러나죠. 그것도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황운하라는 정치 경찰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걸 기획하고 공작하잖아. 울산 선거, 그죠? 얘들은요, 민주주의 기본을 다 파괴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뭐다? 남조선 총독부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요. 자유당, 그 다음에 군사, 독재의 뿌리를 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자유당은요, 4.19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몰락해버렸어요. 완전 요즘 말로 하면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5.18 그 처벌, 12.12 그 처벌 이후에, 그죠? 군사정권에 기반을 하고 있던 육사 출신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전부 퇴출됐어요. 뿌리인 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자유당과 군사 독재에 연결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퇴출됐어요. 그 다음에 YS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호랑이를 잡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호랑이 잡았잖아요. 하나에 잡으면 호랑이 잡은 거 아니에요? 한국 민주화예요. 국가 민주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요, DJ나 노무현이 아닙니다. 김영삼입니다. 이거 사실을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김영삼이 아니었으면 김대중 대통령 택도 없어요. 노태우한테 20억 받았는 거 그거 수사 못하도록 안 했으면요, 김대중 대통령 택도 없습니다. 옛날에 동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남의 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YS가 그걸 눈 감은 겁니다. 눈 감았다는 잘했다느냐 못했냐 하는 건 딴 문제를 치고,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죠, YS 이후에 자유한국당을, 그죠, 독재의 뿌리를 두고 있느니 뭐 박정희 다이니 뭐 다이니 하는 그건요, 잘못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대 총선에서 122석을 받았고 현재 108석이잖아. 대한민국 공당이잖아요. 제2의 공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권자한테 무릎 꿇을 줄도 알잖아요. 그래서 군사 독재의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김영삼이 들어간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변화 중에 있다. 변화하는 속도가 느리고, 그 면면을 보면 막 화가 나지. 뭐 저런 인간들이 있나 싶지. 그렇지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남조선 사령부 역할을 할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민주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는 한 사회가 괜찮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점은 돼요. 이거 허물어 버리면요, 전체주의 국가로 가요. 그러면 만사황이에요. 그냥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광란, 무찌르자 자한당, 토착 외국몰이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지식인들도 그죠? 뭐 전우여인직 하는 그 역사학 한다는 친구도 또 앞장서죠. 토착 외국몰이를 합니다. 이 보세요. 이게 뭐야?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 왜구를 박멸하라. 그 다음에 한일전을 부추기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뭐라 합니까? 이순신팔이 하죠.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따구 소리 하고 앉았고. 완전히 한일전을 부추기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이가 죽창가를 막 올려가지고, 그죠? 이것도 한일전 부추기는 거죠. 이 정권이 한일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근데 한일전을 부추기는 게 이게 얼마나 얼라 같은 짓이에요. 유치하고. 근데 진짜 친일파 노릇은 누가 하냐? 이낙연이가 해요. 이낙연이가 글을 올렸는데 내일 일본이 헤이세이 시대를 마치고 레이와 시대를 엽니다. 한일 관계를 중시하셨던 아키도 천황님께서, 한국 사람 천황님 잘 안 가잖아. 천황님께 감사드린대요. 이놈이 친일파냐? 아니 자유한국당 이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거 편은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고, 자유한국당이 했는 건 옛날 것까지 다 캐가지고 작살내고, 즉위하실 나루히토 천황님께서는 작년 3월 브라질리아 물포럼에서 뵙고 꽤 많은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하고 얘기해줬다고 감사드린대요. 한나라의 국무총리란 놈이. 이건 정말 친일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일본 국민께도 감사하대요. 그러고요, 이낙연이가 웃기는 게, 일본에 가서는요, 일본인 뺨치는 일본어를 구사하는데 그때는 목소리 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명랑쾌활해. 한국에서는 목소리 쫙 깔고, 그죠?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 싶어요. 나 정말 솔직히, 저런 놈 이중적인 있잖아, 그죠? 일본인 앞에 가서는 명랑쾌활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얘기하고, 지나라 백성들 앞에서는 목소리 쫙 까고 온갖 권위는 다 부리고. 남들한테는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지는 천황님을 외치고 있고. 이런 집단이에요, 민주당 집단이. 친일 매국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기자회견. 얘들이 프레임이라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남북 민족대, 일본 토착외구라는 일본의 민족 대결로 가가지고 목적은 뭐다? 자유한국당을 박살내버리고 남북이 그러니까 좌파 통일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좌파 통일하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뭐로 몰아가자? 한일전으로 몰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작전이 너무 빨리 보이잖아.
이것들이 무슨 대한민국 정부예요. 황교안, 나경원, 유승민, 김무성 이 사람들 친일 사적이래.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친일 사적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친일 사적이 한 10적쯤은 충분히 나와요. 제일 먼저 들어갈 게 누굽니까? 문재인, 즉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인천 출신 원내대표였던 홍무식이. 여하튼 많아요. 그래서 이현주 TV의 이 첫 화면을 보니까 이런 게 또 찍혀 있어요. 김정은 정권은 동지고 남한 우파가 주적인가? 딱 맞아요. 근데 여기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동지가 아니에요. 문정은 정권은 상전이고, 남한 우파가 주적인가? 그 말이 딱 맞아요. 얘들한테는. 이 주사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무시무시해요, 주사파는요. 내가 주체사상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껴요. 자한당 해체 서울 한복판서 어린이 아이들에게 노래시킨 진보단체.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자한당은 토착외구 이런 노래를 이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여하튼 아기 공룡 둘리 그 노래를 딱 맞춰가지고 민주노총 등 52개 진보단체. 나는 진보단체라는 이 말엔 전혀 동의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진보단체가 아니고 수구 꼴통들이에요. 이보다 더 꼴통들 없어요. 내가 나중에 진보와 보수가 뭔지, 좌파가 우파가 뭔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할게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꼴통 딱 한 나라 꼽으라 할 거든 북한 꼽으면 돼요. 제가 한국을 코메리카라고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간판만 대한민국 달아난지 사실은 코메리카다. 그 코메리카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한반도 전체를 미국이 그 멋대로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정서예요. 말하자면 신체 포기각서예요, 그거. 그렇게 내가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미군 없는 한반도 실현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미군 없는 한반도가 되면은요, 남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영향을 누가 끼칠까? 지금까지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끼쳤죠.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수출의 30% 가까이가 중화권이죠, 그죠? 경제적인 것을 그저 딱 틀어지면은요, 중국한테 객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중국의 영향하에 들어갑니다.
한반도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되면 이 나라 어디로 갈까? 홍콩 만들어 시위를 할 능력이 됐냐? 한국 사람들. 그 능력 안 돼요. 택도 없어요. 홍콩. 홍콩은 영국의 지배하에 살았거든요. 민주주의를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 한국 민주주의요. 아직 수준이 안 돼요. 그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중국 공산당식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거는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한 5년, 6년밖에 안 걸려요.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깊이 민족의 장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청소년 통일선봉대라는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미국, 일본을 추종하고 매국을 일삼는다는 가사 내용을 합창했다. 우리가 자주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요. 미국한테만 자주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자주를 해야 됩니까? 중국에도 자주를 해야 되지만요. 특히 더 자주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북에 대해서도 자주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추종을 하는 사람인데, 에? 그게 무슨 자주야? 추종이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자한당은 토착이고 친일파 자한당 해체해. 어릴 때부터 이래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죠? 애들한테 반미 세뇌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본 손잡고 미국 섬기는 매국노 자한당, 총선은 한일전, 자한당 해체 등을 합창했다. 댓글이 많이 달렸겠죠. 아이들을 정치선전 도구로 사용했다. 맞는 말입니다. 애들까지 동원해서 뭐 하는 거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맞아요. 북한과 다를 게 없다. 더 맞아요.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신고해야 돼요. 이런 거. 친북했다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아동학대입니다. 이게. 한국이요. 코리아 나치가 득실득실한 나라예요. 남이랑 북이랑. 북은 아예 나치 국가예요. 이 나치 사상이라는 게 그죠? 뭐가 합한 거냐 하면요.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결합한 겁니다. 그게 나치입니다. 어? 북이 딱 그거잖아요. 민족주의하고 그 사회주의가 딱 결합했잖아. 고래 가면 결합하면요. 이건 100%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100% 1인 독재로 가고. 한국인의 정서 속에 그죠? 그런 인종적 민족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은 대외의 여건이 조금만 비민주적인 게 들어오면요. 한국은요. 북한식으로 코리아 나치, 남한도 코리아 나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요. 이 나라 어떻게 됐냐? 북한식, 나치 독일식 되는 거예요. 정말 한국인들 현실을 냉엄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코리아 나치의 정치 종교가 뭐냐 하면요. 주체사상이고 이게 수령교라는 겁니다. 주체사상에게 딴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죠? 오직 수령님. 그뿐이에요. 내용은. 그래서 주체사상 수령교의 칩을 사람 머릿속에 세뇌를 해놓은 칩을 딱 꼽아 놓으면 그 세뇌를 하면 그죠?
사람이 뭐로 바뀌냐? 모든 걸 민족의 눈으로 봐요. 근데 진짜 민족도 아니에요. 그거는 수령이 요구한 대로 놀아. 왜? 그게 수령칩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게요, 사람의 인격 주체성이 말살돼 버려요. 인격성이 말살돼 버려요. 인격성이 말살된다는 게 뭐냐면,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빼앗겨 버려요. 그 능력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죠? 그걸 안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고 출세하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로봇이 짐승이 되고 로봇이 돼야 돼요. 그게 수령 로봇이에요. 북한의 수령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주체성이 말살될 뿐만 아니라 인민주권도 탈취해 가버리겠죠. 뺏기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그래 가면 어디로 갔냐? 문재인 정권 시대로 가면요, 주사 정권, 주사파 정권도 아니에요. 주체사상 정권. 북은 NK 나치예요. 노스 코리아 나치예요. 남은 SK 나치 집단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딱 나치 짓이에요. 민족주의와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사회주의가 딱 결합되어 있고, 지금 패거리가 막 강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은 그 대깨문처럼 있잖아요, 그죠? 대가리가 깨져도 옹호하고. 똑같아요. 이 세력들이. 이 세력이 10년이면요, 이런 정권이 10년이면 대한민국이 수령국가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나라에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